바로 워크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양대 이세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실 것이고요. 충남대 최장옥 교수님과 공주대 이현우 교수님께서 토론으로 함께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서 오늘의 이 토론회 세미나의 취지를 충분히 말씀하셨고, 이 자리가 우리 건양대에서 우리 지역 발전에 커다란 원동력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이 사실은 금요일이면은 집에 다 이렇게 약속이 돼 있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 이렇게 참여 이렇게 많이 해줬는데, 우리 학생들 미래의 주인공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지역 발전에 어떤 이 아이디어 자체가 모든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 의견이고, 또 이 의견을 토대로 해서 아주 진지하게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아주 시금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책자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핵심적 내용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선 지역 특징을 간단히 좀 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 정책을 어떻게 발굴해서 전무할 것이냐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특성을 보면은 사실은 상계지역 공이 호국과 보훈과 그리고 국가 안보에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물론 접경지역을 포함한 강원도, 경기도 지역도 있지만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볼 때에 과거 역사 속에서 이 상계 지역은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사는 5천 명을 가지고 5만 명의 결사는 죽음을 무릅쓰고 전투에 임하는 것으로 볼 때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라를 지키겠다 한 바로 황산벌 이 펼쳐진 장소가 논산이라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더군다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도남소원을 포함해서 전국의 곳곳에 소원이 포함됐습니다만, 그중에서도 도남소원은 아주 많은 소원 중에서도 더욱더 가치가 있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번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당선되신 분이 바로 명제고탁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우리 지역에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탑정호의 출렁다리를 포함해서 다양한 그런 문화 자원을 포함하는 것이 논산이고, 무엇보다도 국방 안보 호국, 나라 사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국방교육의 메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방대학교는 한마디로 현역들만 하는 게 아니라 민군 포함한 우리나라 최고의 국방교육의 메카, 바로 국방대학교가 지금 자리 잡고 발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병훈련인데, 사실은 우리나라 신병교육의 64%를 바로 육군 훈련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이 논산이라는 지역은 한마디로 정서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딸기 축제 많이 하지만은 이 딸기라는 것은 이 지역을 넘어서 이제 많은 나라가 수입을 하는 그런 품목이고, 대추, 꽃감 등 지역 특성화 이 식품들이 건강과 연계돼서 박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저명한 문학가, 바로 우리 대학 서쪽에 있는 그 울타리 운동장하고 김홍신, 잘 아시지만 작가가 문학관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정 저수지의 박범신, 이 두 분은 우리 국내에서 정말 내놓으라 하는 문학가 아니십니까? 이분들은 재산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수 베이로 잘 아시죠?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 아시나? 배우로? 트로트 가수 유명하잖아요. 이분이 바로 논산 출신이죠. 이거는 굉장히 보고입니다.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전라북도하고 경계됐다는 것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다른 지역하고 연계됐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앞으로 지역의 균형 발전 차원에서 볼 때, 융합적 차원으로 볼 때도 타도시의 장점을
같이 아우러서 같이 균형 발전 차원으로 잘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면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룡은 역사적으로 볼 때 600년 전 이태조 이성계가 직접 5일간 왔습니다. 정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궁터, 한마디로 수도 아닙니까? 오늘날 수도 1년간 작업을 했습니다. 1년간. 그래서 주축돌이 충남유형문화재 55호로 115개가 지금 관리되고 있는 그야말로 과거 역사로부터 지금까지 최근에까지 이 지역은 우리나라의 중심 역할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지역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전국에 21개 해상 포함해서 국립공원이 21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리산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계룡산인데 사실 여러분들 국립공원을 정할 때 그냥 정하겠습니까? 국민 정서 포함해서 지리적, 지정학적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종합 판단해서 두 번째로 했다면은 대단한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때 계룡산 1968년이면 또 의미가 있죠.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 들었는지 모르지만 예비군이 여러분들 50만이 재무장한 그야말로 안보 차원에서 그렇고 우리 문화 관광 차원에서도 대단한 획을 그은 그때의 두 번째 국립공원으로 됐다. 그 다음에 국방의 핵심 이건 뭐 저희 추가적으로 설명 안 해도 전 세계적입니다. 이렇게 성군이 한 건물에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지만 함께 한다는 것은 유례 없이 이렇게 국방의 핵심 지역이다. 그 다음에 역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심장으로 바뀌고 있는 세종시가 바로 인접돼 있고 대전 또 역시 우리나라의 중심 도시로서 바로 옆에 인접됐다는 것은 지역적으로 볼 때 굉장히 장점이 있다. 그 다음에 전 세계에도 많은 축제가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3,000개 크고 작은 축제가 있죠.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군문화를 가지고 축제를 한다. 이거 부정적 인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군문화는 전쟁이라는 어떤 큰 틀의 소재를 안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축제를 한단 말이야.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분단된 현실이나 여러 가지 볼 때 이제는 이런 것을 평화의 이미지로 세계 메아리를 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군문화 소재로 세계 최초로 군문화 엑스포를 개최. 본래 2년 좀 연기됐어요. 코로나. 근데 금년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결정됐기 때문에 아주 획기적인 의미 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금산은 말 그대로 비단 같은 고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옛날에 과거부터 지역 명칭은 그냥 진 게 아닙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 우선 호국 측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게 이순신 장군도 떠오르고 그렇지만 사실은 의병 활동이 전환기적 그런 어떤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커다란 역할을 했는데 700분이 15,000명과 대적해서 목숨을 다 완전히 700명이 그 돌아가신 곳이 바로 금산입니다. 그 금산 그분들의 그 모신 곳이 바로 금산이니 호국 측면에서 볼 때는 역사적 측면에서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대단히 큰 의미 그거 하나만이라도 굉장히 금산은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인삼은 지역을 넘어서 세계 인삼과 관련한 엑스포를 벌써 여러 차례 개최해 가고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 모습을 보일 그런 지역이다. 그 다음에 백두대간을 연해서 노령산맥, 소백산맥이 행으로 뻗어가지고 그야말로 청정천혜의 자연이 걸쳐서 정말 우리나라 여러 곳보다도 왜냐하면 강원도 쪽은 굉장히 고지가 높지만 이쪽은 평온하면서도 아늑한 그러한 말 그대로 비단과 같은 지역이 금산이라고 평가해 볼 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논산보다도 또 하나 장점이 여기에는 충청 북도까지 연계된 상계 지역의 특장점을 우리가 지역 발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상생 발전의 어떤 정책을 잘 발굴한다면은 그야말로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변화와 기회 측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일단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면은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 문제는 첫 번째로 굉장히 떠오를 겁니다. 수면 위로. 그럼 급속도로 진행된다고 본다면 계룡 같은 경우는 122개 중에서 국방과 연계한 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예비역들의 교육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다 해서 유치의 용역 과제 연구를 통해서 도출했고요. 논사는 사실은 공공기관에 해당은 안 됩니다. 육군사관학교는. 그러나 서울의 주거정책과 연계해서 볼 때 다른 것보다도 급물살을 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이게 바로 또 논산에 유치하고자 하는 육군사관학교인데 대비를 지금까지 잘 하셨지만 사실은 육군사관학교는 논산뿐만 아니라 저 동두천 내려와서 성주 그다음에 영천뿐만 아니라 전국의 6개 지역이 눈독을 들이는 그야말로 화두가 되는 그런 기관인데 논산에서 더욱더 지금까지 한 것을 토대로 해서 하신다면은 굉장히 역동적으로 하실 수 있다. 그다음에 금산 같은 경우는 오랜 수건이죠. 국립인삼약초. 국립이 들어간다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산에서는 금산 인삼약초 산업진흥원을 만들어서 역동적으로 연구도 하시고 다양한 그런 전시 활동도 하시는데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이번 기회에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산항 대형 크루즈선인데 최근에 여러분들 매스컴 보셨겠지만 우리 그 대산 저도 고향이 대산입니다. 정말 서해 쪽에서 보면 인천을 좀 제하고는 가장 적격한 중국하고도 가장 가깝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모니터해서 조금 멀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와서 1박 2일이라든가 숙박하게 되면은 건강 문제로 인삼으로 끌어들일 수 있고 다양하게 끌어들일 수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서산 공항 민항 문제는 가시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 중국 어떤 이런 관광객 우리 지역하고 연결해서 좀 확산하는 그런 정책 개발을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된다 측면에서 제시를 한 거고요. 그다음에 내포 신도시가 사실은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그러나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준비도 하고 계시고 또 미래에 되실 분들도 이 분야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신데 국가 내지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문제를 그건 뭐 다른 지역인데 우리 충남 지역에서도 다른 지역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걸 환영으로 해서 오히려 이 끝에 있는 부분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관심 가져야 할 분야입니다. 그다음에 충청권에서 지금 의미 있는 것을 시도하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결정됐습니다. 충청권에서 하는 걸로 국내에서는 결정돼서 10월에 최종 결정됩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요주와 경쟁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내에서 하는 것이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기 때문에 목소리도 상당히 역동성 있게 할 수 있어서 유치 가능성이 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올림픽, 평창, 동계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역사에 우리는 대성공을 했고 경제적 측면이나 국가 위상에 이러한 그 국제적 행사가 전환점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거울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논사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몇 가지 제시를 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유치로부터 밑에 민군화합행사. 자, 육군사관학교는 더 이상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의 최고 목표는 국방대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병사의 교육에 있어서 훈련에 정말 세계적인 규모로 최대 규모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주변에 항공학교 포함해서 여기 조금 가면 부사관학교 포함해서 정말 교육에 있어서는 미래에 우리 군을 이끌어갈 핵심 인력을 키워내는 측면으로 연결한다면 더 이상 우리가 설명 안 드려도 충분히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교육을 어느 기관이 하나 왔다, 두 개 왔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걸 잘 융합시켜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쪽 지역은 국방교육에 의미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조인하고 융합하고
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것을 엮어서 말 그대로 국방교육의 클러스터 개념으로 이제 확연히 좀 보일 수 있도록 키워나갈 수 있어야 된다. 국방산업단지는 이미 확정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청에서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전국에 1개를 금년도 6월에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방산업단지는 비무기 체계의 모든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체가 집산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클러스터와 연계한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예상됩니다. 자, 제가 여기 좀 여러분들 생소할지 몰라도 국방교육박물관입니다. 역사자를 좀 붙이면 더 좋겠죠. 우리 과거 5,000년 역사에 훈련하는 것을 다 국방으로 보면 됩니다. 뭐 최근에 부대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이런 것이 다 사라졌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여기 클러스가 되면은 바로 이러한 기능이 들어가야 역사성도 유지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 이게 다 연계되거든요.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이해하시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정말 국립으로 추진한다면 그건 더할 나위 없겠지요. 돈도 뭐 도의 돈이 아니고 정부에만 이해만 하면 정부 돈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가요제 문학재는 이 큰 자산을 인적 자원이 최고거든요. 요즘은. 그렇다면은 과거에 활동했던 그런 분도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활동하는 이런 분들을 해서 전국에서 눈독을 들일 수 있는 가요제라든가 옛날 저기 이난영 가요제가 있잖아요. 목고. 그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문학 이것도 두 분이 좀 의견을 나눠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문학 어떤 공모제라든가 그런 것으로 충분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대학도 바로 옆에 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뭐를 유치한다, 뭘 한다 할 때 유치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붓거든요. 그런데 오고 나면은 너 왔으니까 알아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취지에도 안 맞고 실제 국가 안보에도 그렇고 호국에도 그렇고 지역 발전에도 역행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군인들은 한 곳에 근무 안 합니다. 했다가 전국에 퍼집니다. 야, 논산에 뭐 가보니까, 또는 금산에 가보니까, 계룡에 가보니까, 우리 들어올 때는, 유치할 때는 그렇게 난리 피더니, 이렇게 되면 그건 역행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민군에 관련된 것을 좀 지혜롭게 모색해서 원활한 그러한 협력 활동을 해 가야 된다. 계룡은 국방과 관련한 걸 좀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선 군문화 엑스포는 세계적인 군문화를 소재로 하니 얼마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았겠어요. 군문화 전쟁인데 그거를 극복한 게 12년이 지났어요. 군문화 축제로 지상무 페스티벌. 이제는 평화의 의미로 간다. 대한민국이 분단과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전쟁을 소위 말하면 억제하는 또 평화로 나가는 그런 장으로 변한다는 것은 이건 가치적 차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되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되시는데 도지사에 되시면 이 분야는 정말 계룡의 지역의 축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이미지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충남도에 산다. 이렇게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평가단장을 11년을 하다 보니까 이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요. 이거는 무궁무진합니다. 세계 평화의 메아리잖아요. 지금 전쟁도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그 행사로 축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대전에도 과학과 관련된 엑스포가 상징적으로 한비탑이 멋지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아주 관광 1번지잖아요. 먼저 오시면 과학 대덕연구소하고 연결해서 파리에 가보면 저도 올라가 봤지만은 그 에펠탑 할 때 얼마나 반대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파리, 프랑스 하면은 에펠탑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 이거 안 갔다 오면은 여행 안 갔다 왔다 이럴 정도로 됐듯이 우리가 엑스포 한다면 분명히 그 의미를, 가치를 잘 상징할 수 있는 공원도 의미 있게 만들면서 누구나 찾아와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군인체육대회입니다. 이 군인체육대회는 2015년 문경에서 해서 굉장히 성공했어요. 굉장히 성공했어요. 120여 개 국가가 와서. 그래서 문경이 세계적 도시가 된 겁니다. 특별히 국방과 안보 중요시하는 충남도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2027년도에 유니버시아대가 개최된다고 전제로 한다면은
기반 시설도 다 이제 되는 겁니다. 거기에 순환적으로 보면 2031년도가 아시아로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걸 잘 엑스포 때 선포를 해서 지혜를 모아서 해놓는다면 준비 기간도 충분하고 세계적인 그야말로 충남도가 세계적 유니버시아드가 3개고 이것도 3개면은 제가 볼 때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너지 효과가. 그래서 이 2개를 연계시켜서 좀 준비를 했으면은 바람을 제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군과 관련된 박물관인데 지금 육군박물관, 해군, 공군박물관이 있습니다. 사관학교에 있어요. 사관학교. 여기 사관학교 일부러 가시지 않는다면은 국군의 역사 발전, 미래상을 볼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거를 묶어서 그 지역도 살려놓고 교육 효과가 있으니까 국군 박물관을 계룡대에 위치한다는 것은 우리 새로운 5천년 역사의 안보 역사, 앞으로의 미래를 굉장히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것이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예비군 박물관은 뭐냐면 상비 전력과 예비 전력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현역만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보시지만 정말 결혼하고서도 총 들고 싸움터로 가고 국민들이 모여서 화염병을 만드는 것은 그게 바로 시민군입니다. 옛날에 화랑도를 포함해서 학도병을 포함해서 의병도 다 시민군입니다. 그래서 그런 5천년 역사를 담고 그 다음에 275만의 예비군들의 역사와 미래와 그리고 거기서 교육과 연구와 모든 것을 토탈해서 수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예비군 박물관을 만들어서 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거의 연계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와 같이 정서상 상징적인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봐서 제시를 했습니다. 국가보훈병원은 나라를 지킨 자원들에 대해서 좀 보훈의 차원에서 접근한다면은 지금 계룡시가 64%가 예비역 포함한 군 관련 가족들입니다. 시민들. 그리고 나이들이 많습니다. 퇴역하고서 사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그런 곳에 국가보훈의 그 병원이라는 것이 위치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상징성이 있고 사기진작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다른 거하고 융합하면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연구의 메카. 그다음에 국방전직이라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다가 군인들이 사회에 나갈 때 처음에 들어올 때만 잘해주면 안 됩니다. 나갈 때도 잘해서 정말 그분들이 군 복무원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을 갖고 또 나이가 들더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방법이든 우리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리고 전쟁의 지원 의지를 갖는 것은 우리 안보에 그보다 큰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직교육 같은 것을 한다면 그런 메카가 바로 그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공감할 겁니다. 지금 사회에서는 평생교육이 넘쳐납니다. 뭐 여러분들 대형 쇼핑몰 포함해서 지자체 포함해서 교회 포함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센터 포함해서 그런데 이 군인들은 사실은 전국을 왔다 갔다 이사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평생교육 아무리 사회에서 이게 활성화돼도 도움을 못 받습니다. 움츠리고.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지금 지방에 평생교육 도시를 지정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논산시도 그렇고 그런 개념으로 이걸 제안을 하자. 상군본부, 국방대, 국방근지단 있잖아요. 계룡대 다 지자체하고 묶어서 가서 제안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러한 국방교육 모범 도시를 해서 이분들이 배우면은 전국으로 또 다 가지 않습니까? 2, 3년 있다가. 그래서 그 효과 측면에서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제안을 했습니다. 자, 계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습니다. 면적이. 그래서 가보시면 알겠지만 국방도시라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국방도시야? 사실은 없습니다. 전투기 한 대 길거리. 그래서 사실은 도시 전체를 디자인해야 됩니다. 이 국방호국보훈 그걸 디자인해 놓은 다음에 그 단계적으로 시에 계획이 있다면은 이번엔 가로등을 뭐 이순신 장군의 긴 칼, 예를 들어서 여기는 무슨 광장, 돈을 별도로 들이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디자인한 다음에 그 예산 이왕에 들어갈 것. 예를 들어서 청양 가면은 가로등이 뭡니까? 요거 고추잖아요. 고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충분히 계룡 같은 경우 좁기 때문에 굉장히
집산화에 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계룡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계룡산 등산로 개방은 수건입니다. 수건. 전 국민이 계룡산을 지금 제대로 못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도 이제 개방하고 그 뒤에 산도 다 개방한다는 측면을 볼 때 이쪽도 그런 맥락에서 한번 검토해서 전 국민들이 계룡산 한 번쯤 다 오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 연계된 관광과 잘 연결한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그 다음에 평화의 상징 도시라고 하면은 군문화 대상이라 해서 전 국민의 군문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주기적으로 충남도와 계룡시와 같이 해서 시상식을 액수 상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징성이 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타 계룡대 개방의 날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상군하고 협력해서. 그래서 그 문화의 날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상군의 의장대하고 군악대가 있어요. 훈련을 개별 훈련, 팀 훈련 하고 나서 한 달에 한 번 팀 훈련을 하는 것을 시민들에 보여주는 형태로 하는 거죠.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 문화의 달에 한 번쯤 거기는 한 달에 가면은 이렇게 그럼 손잡고 애들 손잡고 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국방부 앞에 전쟁기념관 하지 않습니까? 국방부 군악대하고 의장대고. 그 다음에 세계 평화의 대상은 좀 넓게 우리가 세계의 평화에 관련된 그런 분들을 우리 대한민국의 충남도에서 한다면은 세계적 이목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6.25 참전 이제 용사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그럼 자녀들을 어떻게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원은 아니더라도 화천에 가보면은 에티오피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초청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 산천어 축제할 때 에티오피아 학생들 다 불러다가 그 부스를 이용하게 해서 거기 수익금을 가져가도록 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이거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런 방법을 하고 근삼입니다. 근삼에서 오셨기 때문에 보시는 내용 보겠습니다. 자, 요 진흥원은 국립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서 도에서도 다른 지역의 기관을 움직이더라도 없는 지역이라 할지라도 특징적으로 좀 개발을 하셔서 연계시켜가지고 정부에 요구하고 정책 개발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그게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까. 한마디로 요거는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매칭을 해야 그야말로 역동성 있게 살아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식물원인데 지금 직간접적으로 금산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지금 여러분들 세종에도 보면은 식물원이 멋지게 짓고 저쪽 서천에도 있고 그런데 세 개의 금산과 가면은 세 개 인삼 관련된 것이 다 여기에서 약초하고 볼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한 번에 하실 수 없다면 전략적 차원에서 계획을 포함해서 추진해 가고 인삼 역사 지금 전시관이 있습니다. 운영 중이죠. 가보니까 우리나라 거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세계 글로벌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항공기가 이제 우리 충남도에 뜨고 그다음에 크루즈선이 온다면은 연계선상에서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검토를 해서 그림을 그려놓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주말농이 요건 한번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 그뿐만 아니라 대전 인근이 아니라 전국에 주말 금토 쉬니까요. 충분히 저는 이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군에서 어느 정도 분양할 수 있는 장을 좀 확보해서 한다면 소문나면 거기서 체험도 하고 잠자고도 가고 그렇게 국립휴양지하고도 연계가 되고 그다음에 이 도로 저도 여기 가보고 그러지만 굉장히 불편해요. 여기 논산에서 가려면은 저쪽 연산 쪽으로 또 가서 돌아가야 되고 이게 동서간의 연결이 굉장히 끊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거리상 가깝긴 하지만 먼 곳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20년간 노력을 하셨지만 조금 더 열린 시각으로 좀 더 바로 옆에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도로 지금 전국으로 많이 확충되니까 도지사님 되시면은 그런 분야도 좀 하시면 다른 지역하고도의 상생 균형 발전에 많은 그다음에 인삼 씨름대인데 제가 철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임꺽정 있잖아요. 임꺽정이면 의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이 지금 인구가 자꾸 주는데 그 고석정 주변에 인걱정, 그럼 인걱정 전국 씨름대회를 한번 해봐라. 그럼 꽤 의미가 있잖아요. 이 금산도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인삼 한옥마을 있잖아요. 지금 여기 공주, 그 다음에 아산, 뭐 이게 연계해서 잘 되면은 주말 농장 포함해서 이게 잘 연결되면은 거기에서 하루 자고 갈 수 있는 그게 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각계 할 게 아니라 같은 어떤 계획상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국 시민 인삼대학을 운영하라. 지금 이 지역마다 보면 노인대학하고 뭐 영농대학 하잖아요. 여기는 전 국민에게 그걸 해봐라. 전 국민, 아까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하면 되죠. 그럼 1박 2일 자고 가고, 여기에서 체계적으로 인삼을 가지고, 인삼은 요리하는 것도 배워가고, 약으로 쓰는 것도 배워가고,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접목시키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이 바로 금산이다,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세 지역이 상생발전 차원에서 함께 좀 논의를 해야 되겠다는 분야입니다. 자, 금계산이라고 한 거는 제가 이름을 보니까 금계산이 있더라고요. 아주 소중한 산인데, 금삼은 인삼, 논산은 딸기로부터 그 다음에 계룡.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지금도 그렇고 국민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요거를 한 개 묶어서 여기 딸기 축제만 하지 말고 그때 금산도 오시고 이렇게 같이 하고 저쪽에 금산할 때 또 딸기도 가고, 예를 들어서 그 식품이나 이렇게 하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하루에도 다 돌 수 있다. 가까운데 그 상품 같은 거 그 가게나 이런 데 놓으면, 그래서 그거를 매칭하면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공동 상품권하고 기념품도 이렇게 박스로 만들 때 한쪽은 인삼, 한쪽은 딸기, 한쪽은 대추든 뭐 해간, 그래서 금계산 무슨 뭐 힐링 건강식품이라든가 그렇게 해가지고 세 곳에서 홍보도 해주고 같이 판매도 하는 전략을 한번 전국 또 이렇게 갈 때 힘도 얻을 수 있잖아요. 쇼핑몰에 갈 때. 그 다음에 연계 관광은 가장 좋은 방법은 안보관광입니다. 안보관. 지금 어린이들, 중학생들, 고등학생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그걸 찾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700의 총만 하면 사실 그거 하나 보러 가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연결하고 논산여기 황산벌, 그 다음에 계백장군, 그 다음에 계룡대, 이것을 하나의 코스로 해서 저쪽에서 출발하는 거, 여기서 출발하는 거, 논산에 출발하는 거를 잘 좀 홍보한다면 굉장히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황산벌은 우리 국민학교, 초등학교부터 모르는 학생이 없잖아요. 중학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을 하시려면은 조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남 동남권 상생발전 협의회, 이건 가칭이에요. 꼭 이게 명치 이대로 않더라도 연례적으로 좀 모이고 토의하고 상생발전을 해서 하나의 힘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하고, 그런 맥락에서 체육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거는 책자에 없는데 요거 가치적 차원에서 도지사가 이렇게 되시면 우리 충남 지역이 가치적 차원에서 좀 거대한 좀 프로젝트가 좀 필요하다 해서 세계평화대학하고 그 뒤에 관계된 걸 했는데, 이 세계평화대학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코스타리카의 유엔에서 승인한 세계평화대학이 있습니다. 그거는 석박사입니다. 석박사.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학부입니다. 그 코스타리카는 그 학교를 이용해가지고 군대도 없습니다. 군대도. 그 평화라는 전 세계 젊은이도 와 있으니까 그 자체가 억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되든 안 되든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중심에 요거는 전 세계에서 한 명씩 국가 장학금으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한 명이면 1학년 200명이니까 4학년 800명이에요. 1학년 때 뭘 하느냐? 세계의 전쟁, 그 다음 빈곤, 기후, 마약, 공통 과목에 대한 교양을 하고 2, 3학년에는 졸업하고 가서 유엔 산하의 기구에 전공을 하고 4학년 때는 6개월을 인턴을 하고 그 지역에 가서 그 기관에, 그리고 한국어는 능통,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30년 후가 되면 50세가 되면 아마 여기 출신이 유엔 산하기구의 수장은 다 될 겁니다. 사무총장들이요. 한국 말은 그건 4년 동안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통일될 때도 억제 역할하고 통일 이후에도 거대한 러시아와
중국 할 때 우리는 평화의 상징, 유엔 누가 공격합니까? 유엔을. 미국의 9.11 테러도 건물이거든요. 경제 상징. 그것도 국가에서 나는 거 아닙니까? 테러 집단이 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놔야 말 그대로 항구적 평화, 그거를 우리 충남도에서 의미를 좀 부여하시면 아마 이거는 거대한 프로젝트가 되고, 학생 모집 같은 건 문제가 없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하면 되니까, 논리만. 그래서 우리 거기 사무총장 했던 분도 계시고, 그런 차원입니다. 평화 수목은 그 학교 주변에 나무가 각 국가의 평화 상징하는 나무가 다 있습니다. 그걸 기증받아가지고 그 옆에 조성해가지고 열대지방권은 온실로 해놓고 또 외지 바깥에 할 수 있는 걸 연결해서 말 그대로 그 나무 하나를 가지고도 평화의 의미를, 그냥 나무가 아닙니다. 수목원이 그런 의미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세계,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쟁과 분단과 갈등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평화에 대한 자유와 평화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을 그런 곳에 같이 연결하면 교육과 역사와 연구와 그다음에 세계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이미지, 그리고 전쟁 억제, 항구적 평화 정치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책자는 없지만 제가 좀 가치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제가 빨리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개인 의견입니다. 개인. 그래서 참고로 하셔서 우리 충남도, 그다음에 세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발전도 발전이지만 세계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그야말로 의미 있는 그런 국가, 충남도 상계 지역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히 귀한 시간을 내주신 우리 김동완 전 충남 행정부지사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다 보니까 오늘 이 건양대 오는데 그 벚꽃이 개나리하고 아주 멋있게 잘 폈더라고요. 그 캠퍼스도 그렇고 주변에 오는 길들이 아주 이 초록이나 이 형역 색색들이 가득하게 있어서 아주 훌륭하게 멋있게 보고 왔습니다. 오늘 건양대 군사경찰대학에 와 보니까 대부분 다 2학년들 같은데 아주 늠름하고 미래가 우리 이세영 교수님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우리 미래가 아주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사회를 발표가 이미 했으니까 토론자를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최종 강평은 우리 김동완 전 충남부지사님께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의견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오늘 이세영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들 종합해서 또 의원님이 그 미래에 대한 얘기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먼저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금산에 계시고 금산읍장, 아까 사회자도 말씀을 하셨지만 금산읍장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금산 군수 후보로 나오신 이금용 후보님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공주대에 계셨죠? 이현우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미래군사 학회장으로 계시는 최장옥 교수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가 소개를 잠깐 안 했지만 우리 도남서원에서 우리 성균관 부원장으로 계시는 우리 김명규 부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우 교수님이 최장옥, 이현우, 이금용 이렇게 세 분이 각자 이제 토론을 하실 건데 시간은 한 5분 정도 하시겠습니까? 많이 쓰면 7분 정도 쓰시고 간략하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청중에서 의견이 있으면 받고요. 최종적으로 이세영 교수님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패널은 끝나고 바로 김동완 의원님께서 종합 강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정옥 교수님부터 먼저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최정옥 교수님, 여기 순서대로 토론을 최정옥 교수님, 이현우 교수님, 그 다음에 이금영 후보님 이렇게 순서대로 토론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우리 길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눈이 아주 투기가 있고 또 비전이 있어 보이고 정말 우리 앞으로 군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많이 발전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오는데 사실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아주 그 고수영리 하는 아주 큰 소리를 하는데 정말 이 사람들이 좀 패기도 있고 정말 뭔가 실천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이게 이제 충남 동남부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서 금계산이라는 정말 아주 좋은 닉네임을 붙여줬는데 참 좋네요. 금계산. 이 금계산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 또 이제 우리 이제 앞으로 도지사님 될 김동완 님께서 이제 도지사가 되시면 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는 이런 이제 시간인데 사실은 이게 충남 동남부 이쪽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발전된 지역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쪽에 충남의 북부적인 천안, 아산 이런 쪽 또는 또 저쪽 해안 지역에 있는 대천, 서산 이런 당진 이런 데보다는 조금 발전이 늦어서 좀 발전돼야 할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많은 이런 지역이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세영 교수님께서 정말 이 책자로 만드신 게 너무 잘 만들어서 저도 몇 가지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보니까 할 얘기가 없을 정도로 다 이렇게 섭렵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몇 번 적었다가 이거 좀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그 틈틈이 좀 몇 가지 더 좀 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볼 때 금계산 지역, 금산, 논산, 계룡에는 정말 중요한 그다음에 좋은 우리 자연유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룡산하고 대둔산이 있거든요. 근데 계룡산하고 대둔산의 이 중부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 명소인데 사실은 계룡산 정상이 계룡시에 있는데 계룡시에는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다 공주 쪽에서 올라가지 이쪽에서 그래서 계룡산 많이 가봤는데 이쪽으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냐면 못 가는 거 아닌데 되게 불편해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은 계룡시에 있는 계룡산을 계룡시를 통해서 계룡에 계신 분들이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기에 그 등산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개방하고 홍보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이 계룡시에 있는 계룡산을 계룡시에 있는 사람들이 좀 이익을 봐야지 이익이 좀 너무 좀 이게 불공평한 쪽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계룡시 쪽에서 계룡산을 답사하고 또 거기에 좀 관광객을 많이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좀 아이템들을 개발해서 좀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청와대 뒤에 지금 이제 그 북악산도 개방을 이제 하는데 저기도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또 그리고 개방하면 굉장히 청정 지역에 상당히 오랫동안 사람들이 안 갔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 많이 이렇게 불러 모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대둔산도 마찬가지. 대둔산 제가 많이 가봤어요. 대둔산이 완주하고 금산, 논산을 이렇게 중앙에 있는데 전부 다 대둔산 갈 때마다 전라도 쪽으로 이렇게 갔지 금산에서 가거나 논산에서 가본 일이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많은 시설들이 있긴 있습니다. 한 번도 가보긴 가봤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논산과 금산을 통해서 대둔산의 그 소리한 그 어떤 관광 자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쪽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템을 만들고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또 말씀하신 이런 안보 관광 지역 또 금산에는 금산과 전라 사이 이치 전투가 있는 이치 지역이라는 마을 이치라는 언덕배가 있는데 거기서 임진왜란 때 권율 장군님이 일본군이 금산을 통해서
이렇게 전라도라는 거기서 막아서 인치전투에 이겨서 전라도가 남아있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전투거든요. 근데 사람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서 거기도 어떤 이런 관광, 그 어떤 안보 관광적으로 개발은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이겼는데, 충남 지역에서도 물론 이겼습니다. 대전을 빼고. 그런데 충남 분들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정치적 민감도가 높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어떤 지역주의라든가 뭐 이념에 이렇게 휩쓸리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어떤 정치적인 이슈, 그 다음에 그 인물 이런 걸 보고 선택하는 성향도 좀 있다고 봐요. 물론 이제 바람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어떤 여기서 이제 군수를 하시고 도지사 하시려면 이렇게 포용을 하는 그런 좀 이게 태도, 이런 어떤 분위기,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전에서 이제 그 광역 철도망을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데 2단계로 저기 계령에서부터 저쪽 강경, 그 다음에 연무대까지 이렇게 2단계로 상당히 오래 이제 다음에 할 그런 철도 연결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저기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우리도 같이 한다. 그래서 조기에 이것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면 만약에 대전에서부터 강경까지 이게 이제 전철 같은 게 연결되면 대전 사람들이 이 논산하고 강경 쪽으로 많이 갈 겁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차비도 없잖아요. 공짜잖아요. 그래서 강경에 그 젓갈 축제할 때는 가는데 그 이후에는 잘 안 가요. 근데 강경에 볼 게 많거든요. 건대유산도 많고 찻집도 많고. 그래서 대전에 있는 좀 지긋한 분들이 평일에 기차 타고 공짜니까 가서 거기서 차 한잔 먹고 논산 가서 소고기 먹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대전하고 협력해서 광역철도를 이제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다음 이렇게 노력하면 이것이 이 논산 그 다음에 강경 이쪽 지역에 굉장한 어떤 그 발전의 호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워낙 그 이세영 교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셔서 제가 뭐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유상으로 맞추고 했던 우리 김동완 후보님, 그 다음에 이금용 금산 군수 후보님 이번에 좋은 성과를 얻어서 우리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오늘 그 발제해 준 우리 이세영 교수님은 우리 그 공약개발 TF팀의 가장 중요한 그 역할을 좀 해주시는 것으로 오늘 아마 전반적으로 충남 동남권의 개발에 대한 발전 방향을 모색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충남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마침 이 자리에 전 충남 행정부지사시고 이번에 충남 도지사 후보로 지금 준비 중에 계신 우리 김동완 전 의원님도 나와 계시고 또 오늘 패널 중에 또 한 분이시죠. 또 이금용 우리 후보께서는 실제 금산 읍장도 하셔서 실제 지역의 행성, 지방의 실제 행정을 현장에서 하셨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또 이 자리가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집니다. 사실은 제가 우선은 두 가지 이제 우리 발제하신 우리 분한테 좀 두 가지 질문이고요. 나머지는 저도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우리 그 발제 교수께서 해주신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은 그간에 우리가 간과해 왔다는 거죠. 사실은 충남 도정 차원에서는 아마 이 부분은 충분히 지적이 되죠. 실제 제가 뭐 굳이 말씀은 안 드려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전현직 우리 단체장들께서 실제 뭐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소견이나 또는 어떤 그 방향이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주요한 이슈들이 많이 묻힌 건 사실이에요. 오늘 아마 그런 부분을 오늘 지적을 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는 금산, 계룡, 논산, 특히 이제 충남 동부권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새삼 느끼게 됐는데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결국은 뭐 다 사람이 또 하는 거고요. 또 실제 이게 업무적으로 이게 좀 구분이 돼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거죠. 그 업무는 사실은 누가 왜 어떻게 하느냐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새롭게 지방 정부가 6월에 들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공동의 과제로 좀 선택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은 지역 상생 발전에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부분은 또 실제 충남의 경쟁력을 우리가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마침 오늘 후보가 또 와셨고 또 저도 오늘 이 자리에 논산 또 그다음에 계룡 우리 단체장 후보들도 아마 오늘 패널 오신다고 들었습니다만 아마 코로나 때문에 오늘 아마 못 오신 것 같고요. 여하튼 간에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논의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방안은 좀 우리가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산학연이 좀 공동의 과제로 좀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이 부분에도 있어서 이것을 공동의 과제로 또 공동 사업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균형 발전을 위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겠는지도 한번 우리가 발제하신 분께서 기본적인 안은 주셨으니까 그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이것을 추진해 가는데 어떤 방안이 좀 있을 수 있겠는지를 한번 첫 번째는 여쭤보고 또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마침 여기 우리 도남서원에 전 원장님도 와 계십니다만은 부원장님도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저희들이 충청 기후 6.25 문화권 종합개발 계획이라고 그게 한 1조 2천억 정도가 예산이 배정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그것은 대전, 충남, 충북, 세종시 4개 광역 지자체에서 이게 사실은 협력이 안 돼서 그 예산이 사실은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뒤늦게 아마 건물은 준공이 되고 아마 6월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한국 6.25 문화권 6.25 문화진흥원이 지금 우리 종합당 그 밑에 지금 건립이 돼서 아마 연구원들은 다 인적은 다 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지금 아까 우리 발제를 해주셨던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서 제안하셨던 우리 6.25 문화는 사실은 조선 500년에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의 정신 문화가 되겠습니다. 특히 율곡이 퇴계 이황 선생을 위시로 한 저쪽은 이제 안동을 위시로 한 것은 이제 영남 6.25 문화라고 우리가 통칭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영남을 뺀 나머지가 사실은 기후유학을 말합니다. 특히 기후유학의 본거지가 바로 사계 선생과 신독재 김지휘 선생을 지금 모시고 있고 그분의 서원이 지금 도남서원에 이쪽은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제명됐습니다만은 그런 것과 또 두 번째 이제 우리 종합당과 또 여기는 명제 곤택도 있고요. 또 이제 아까 말씀하신 6.25 문화진흥원도 있고요. 또 인근의 세종에는 또 초려 선생의 또 역사 공원이 있고요. 또 공주도 역시 그분의 곤택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정신문화에 대단히 중요하죠, 한국에. 또 이것은 우리가 평생교육 또는 전인교육 얘기합니다만은 그 교육 차원에서도 국민 교육 차원에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안이 혹시 있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주십사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충남이 전국이나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적인 문화유산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혹시 방안에 계시다면 좀 한번 주십사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가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2006년도에 금산세계 인삼 엑스포가 있었습니다. 마침 제가 그때 그 광고 대행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었습니다만 다행하게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만은 그 저희들이 한 일은 이제 수익 사업 대행, 뭐 홍보 대행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엑스포를 개최를 하게 되면 거의 지자체에 광역지자체 예산을 쓰죠. 그럼 사실은 그것이 수익이 그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수익이 창출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공식 후원사 또는 공식 공급업체 또 공식 상품화권자 그다음에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모든 사업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미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까 우리 그 국방도시 또 안보 관련돼서 그 삼군 본부나 국방대학 그다음에 우리 인근에 있는 육군교육사령부나 군수사령부 자원대도 있죠. 이게 사실은 연계해서요 같이 한 묶음으로 우리가 그 경쟁력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죠. 아까 얘기한 이제 기후유학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신문화라고 한다면 이것은 이제 국방 안보 그다음에 평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것들이 이 자산으로 바로 우리 지역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은 아까 세계 지역의 그 상생 발전 뭐 협의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우리가 민관 기업이 같이 공동 사업으로 채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동 참여, 공동 기획, 공동 추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표 사업을 좀 성과로 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이 충남 동남권이 큰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우리가 그 전문가 그룹별로 그런 어떤 워크숍이라든가 그렇게 토의할 수 있는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좀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충분히 그런 부분은 좀 가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충남이 이 충남 동남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충남이 내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어떤 일들이 뭘까 하는 부분은 실제 이것은 좀 우리가 구호라든가 또 생각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좀 제안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사실은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한번 15개 광역 시도입니다만은 마침 우리 도지사 후보께서 와 계십니다만은 혹시 권역으로 좀 나눠서 그런 부분은 민관 기업 전체적으로 한번 그런 것들 한 2박 3일씩 토론을 거쳐서 하는 그렇게 어떤 결정을 짓는 것들은 어떨까? 사실 우리가 투표라고 하는 것이 뭐 간접 민주주의입니다만 사실은 토의라든가 이런 워크숍을 통해서 만나서 스킨십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건 직접 민주주의로 되겠는자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 후보께서 두 분이 마침 계십니다만 그것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세계의 중심 으뜸 충남이라고 우리가 그런 슬로건도 들었습니다만 대단히 중요했는데 충분히 우리 충남 동남권에서 그런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어떻게 우리가 포장하고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마케팅하느냐 하는 부분은 조금 같이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고 같은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우리가 공론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 것을 생각이 들으면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선 오늘 이 건양대학교에서 우리 김동완 도지사 후보님과 함께 충남의 동남권 발전 방안에 대한 워크숍에 참석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서 우리 발표 중에 금산에 대한 많은 관심과 깊은 연구 발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지금 금산에서 평생 살아오면서 느끼고 저에 대한 그런 깊은 금산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제가 군수로 입후보를 하게 되었고 금산 발전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세영 교수님께서 좋은 제안, 제가 앞으로 큰 힘이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동완 우리 도지사 후보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금산 지역을 보다 나은 지역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금산에는 지리적 환경적 여건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충남도청이 멀리 가서 있지만, 또 사실상은 또 가깝게 세종시가 또 가까이 있고 대전시가 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금산 발전에는 그 기본적으로 너무 환경적으로 경쟁력은 좀 충분하다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 발전을 위해서 협력하고 토론하고 같이 협력한다면 금산 발전에 무한한 경쟁력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특히 우리 금산은 인삼약초의 역사적인 고장입니다.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인삼약초 시장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인삼산업법이라든가 인삼약초 상품 개발, 유통, 생산 등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고, 과거에서 탈피를 하지 못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이런 계기에 우리 교수님들께서 더욱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너무 좋은 연구 발표가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마디 드린다면, 우리 금산은 우리 지리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매우 뜻깊은 지역입니다. 현재 약 31km의 금강이 흐르고, 특히 충남의 최고봉인 서대산과 진악산이 자리 잡으면서 약 72%의 임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한다면 어느 지자체보다도 경쟁력 있고 발전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여기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더욱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중을 들으신 분들, 학생들도 계신데 혹시 의견이나 질문하실 분들이 있으면 한번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경남권 발전이 아직도 미비한 경우가 도로 때문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4월 10일 날 경험상으로 보면 4월 10일 날 강진에서 이제 상사 시험을 보러 갔는데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리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경남권 쪽 계룡하고 강산, 논산 쪽이 도로 쪽에서 많이 미비하다 보니까는 아무리 관광 요소가 발전하더라도 다른 이제 전국에서 관광 요소로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 오는데도 힘이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도로 확보장이 가장 주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서 새로운 단어가 탄생했습니다. 충남도에서 동남권이라는 얘기는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남권이라는 어떤 시각을 여기 세 개 지역이 정말 말이 아니라 벨트를 잘해서 한다면 아마 굉장히 의미 있는 지금 거론됐던 두 분의 토론 내용을 포함해서 이걸 잘만 우리가 포장하면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었고요. 또 금계산이라는 이건 실제 있는 산입니다. 아주 귀한 산인데 이것을 지역명을 잘 묻혀서 하는 것, 이것은
워크숍으로 끝나지 말고 앞으로 정책 과정을 이렇게 할 때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그 최장욱 학회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계룡산이 아까도 말씀드린 우리나라 정말 의미 있는 산이기 때문에 두 번째까지 국가에서 결정한 그것이 아쉽게도 고개 하나 넣으면 공주입니다. 그러니까 계룡은 상군본부라는 것 때문에 안보 차원에서 그런데, 사실은 안보 측면은 과거하고 완전히 인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드론을 포함해서 어느 지역이든 공개되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국민의 소위 말하면 우리가 자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주민 친화형으로 우리 도에서 도지사님 되시면 정말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아마 계룡 같은 경우는 정말 인산인해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우리 최장욱 교수님이, 그러면 또 하나 있습니다. 가치 차원에서 거기에 올라가면서 저곳이 상군본부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자연만 보지 않고 국가 안보의 소중함을 이것이 계룡되었구만.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최 교수님 말씀하신 의미도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현우 교수님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통상 있는 세미나나 토론회가 통상 거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의미 있는 분야라면은 분과별로 정말 2, 3일이든 그거를 정책화해서 정말 그 중앙에 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경제만 우리가 주로 다루거든요. 대부분 경제입니다. 99%가. 그러나 이런 가치 차원, 그 다음에 노령화 되면은 가장 사람이 복지 차원에서 요구하는 게 힐링입니다. 건강. 그래서 금산이 저는 아까 말씀대로 72%가 산악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나라에 때묻지 않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늑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남부 지역으로 고속도로도 지금 계획하고 철도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도 뭔가 순환할 수 있는 철도망을 하든 순환형 도로를 하든 정말 미래를 대비해서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내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내야 한다. 왜? 외국에서 많이 온다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야 세계인이 찾는, 지금 청양의 그 알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금계산은 어디냐? 세계의 알프스라고 해도 됩니다. 그만큼 충분한 건강, 금산 하면 인삼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정책화해서 정말 시행되는 방향으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근웅 후보께서는 지역의 애정을 그대로 고스란히 표현하셨는데, 아마 그 애정이 오늘 이런 과정을 이렇게 통해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지역에도 하시고, 필요하다면은 전문가도 좀 부르셔서 그걸 구체화해서 정책 과정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한 방향을 모색해서 실제 금산에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의 누구나 한번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내는 역동성 있는 그런 발전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지금 말씀하신 이런 자산들이 훌륭하게 만들어 갈 수 있겠다. 또 여기 학생들도 많이 계시지만 같이 참여하고 지원하고 공동의 노력을, 협력을 해나가는 방향들을 같이 모색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희망을 합니다. 아까 서두에 초록의 계절, 변화의 계절, 이제 봄이 오는 시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앞서 나가고 이끌어 나가는 분들은 결국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소중하고 귀한 의견들이 같이 모였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 지원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오늘 이세영 교수님이 발표한 이런 훌륭한 내용들이 현실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일부 이현우 교수님이 1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분만 그 귀한 말씀을 또 하실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1분만 먼저 말씀을 듣고 1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와 있는 우리 김동완 프로와에 계신 김동완 후보께서
젊은 최연소 금산군수를 하셨을 때 70년 전매 수건이 있던 홍삼 전매제도를 폐지할 때 이미 그때 동남권 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제창하셔서 그 오래전에 아마 얘기 나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계에서는 아마 이런 얘기는 드물은 것 같아요. 제가 드릴 말씀은 첫 번째는 사실 우리가 아까 우리 제안을 해주셨던 유엔 평화대학교 설립 얘기했는데 국제평화대학원 대학교는 있어요. 그런 것은. 근데 그거 말고 학부 4년제 대학은 이건 정말 굿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알다시피 우리 이 동남권 이 지역이 이미 국방, 안보, 교육 문화의 도시고 또 실제 군 문화에 대한 소재가 다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만은 사실 우리 계룡에서 사실은 평화를 제창한 것이 옳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평화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고 또 평화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미 뭐 우크라이나 얘기는 말씀을 제가 안 드려도 그래서 세계 평화 대학교 설립은 아마 우리 중앙 지방 정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하면요 중앙하고는 충분히 아마 이 부분은 아마 그 해결이 전 되리라고 봐서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제안해 주셨던 세계 각 나라에 235개 나라에 대표적으로 한 대학에 한 나라에 한 학생들만 와서 자기네라 복장을 입고 자기네라 언어를 쓰면서 여기 와서 세계 평화를 논하는 것은 정말 21세기 가장 중요하지. 이건 아주 글로벌한 얘기 중에 일 중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아마 우리 한번 그 정책적으로 한번 착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 두 번째는 이제 한국 정신문화에 대한 가치를 좀 활용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그 충청 기후위학에 관해서는 좀 우리가 더 연구, 토론, 발굴, 조사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안동에 이제 한국학연구원이 있고 우리 저쪽 성남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있죠. 그다음에 바로 우리 논산에 있는 게 바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인데 이게 바로 한국 정신문화의 메카들이에요. 왜 이것을 활용하지 안 하는가? 우리 도남서원은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도 되기도 합니다만 여기 충청 기후위학의 충청 오연이라고 합니다만 그분들의 바로 생거지가 또 여기서 그분이 공부하시고 또 나라의 부름에 출사를 하셨고 또 돌아와서 여기서 말년을 보내셨고 후진 양성을 했던 곳이 바로 금산, 공주, 그 다음에 이제 대전이죠. 대전 유성 이쪽인데 회덕 쪽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는 그 가치로 끝나는 게 사실은 경제 효과를 말한 건데 이것은 결국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신문화와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들은 이것은 지방정부 수장이 가장 해야 될 일이죠. 이것은 지역의 어떤 정체성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문제인데 이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떤 일로 예를 들어서 정말 충남의 원동력, 충남을 대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제 인삼이라든가 뭐 딸기라든가 꽃감 있는데 지역에 이미 특산품이 있는데 이것도 실제 농가들에 맡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방정부가 나서서 판로에서부터 상품화하는 일정의 그런 과정들을 사실은 트레이닝 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하는데 역시 그것도 충남도의 역할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세영 교수님 그리고 세 분 토론자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학생들 감사합니다. 1부 워크숍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우리 김동완 전 충남 행정부지사님의 종합 강평과 또 충남을 어떻게 더 위대하게 큰 그림을 만드실 건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한 20여 분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동완 의원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국민의힘 충남 도지사 예비후보 김동완입니다. 전에는 제가 국회의원도 하고 또 행정고시를 합격해서 34년간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보직들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방과 중앙을 이렇게 다니면서
공직 생활을 했고 또 국내와 해외를 가서 공부를 하고 이런 그 했고 저도 육군 학사장교 1기생으로 제가 군 생활을 39개월 했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군사학교 학생들과 또 동질성도 저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렇게 그 충남대 및 건양대 그리고 미래군사학회 한국해양안보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해서 충남 동남권 발전, 충남 발전이 원동력이다 이런 주제로 개최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세용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이세영 교수님께서 발제해 주신 내용을 제가 쭉 들으면서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하는 아주 뭐랄까요 많은 그 시사점을 전 받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네 분의 그 토론자들께서 주신 말씀들도 제가 저렇게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가 가졌고 오늘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은 우리 지난번에 도남서원에 갔을 때 배웠던 김명규 성균관대학교 부관장님이 또 이렇게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금산에들 이금용 그 후보님하고 같이 와주셔서 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인공위성에서 우리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아주 점도 아니고 뭐 우리가 정말 식별할 수 없는 작은 존재로 보이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나를 보면 내가 제일 크고 우주는 또 안 보이는 이런 우리들의 인지 능력의 한계점 속에서 살아가다가 보면 이 발전의 문제도 나의 생각에 집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서 보신 거는 오랫동안 이 지역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 지역에 사셨다는 것만 가지고는 저는 그런 생각들은 안 나오실 것 같고 많이 견문도 넓히시고 고민도 많이 하셨지 않았는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세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논산의 이 국방교육 클러스터라든가 이 국방 관련한 교육 이것이 이제 논산훈련소가 여기 있고 또 이러다 보니까 국방산업까지 그다음 방산산업센터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논산 사람들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어떤 이질적인 우리가 살지 않았던 그런 현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논산 사람들로 따지면은 대둔산에서부터 이어지고 있는 그 산과 금강간의 그 사이에 있는 논산 평야 뭐 이런 쪽이 더 관심이 없고 이 땅에 살아오면서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최장욱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경제 문제만이 아니고 어떤 가치의 문제로 이 땅을 본다면 어떻게 달라질까? 경제 문제를 보면 아까 같이 산과 들, 그 다음에 강으로 보였지만 우리가 가치의 문제로 보게 되면 우리 도남서원의 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계백장군의 그 충효 정신이 있고 또 우리 700위총의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계룡에도 광복 그 투사를 위해서 가셨던 분들이 보이지요. 우리가 그 부분을 관심을 갖고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금산의 인삼약초 그다음에 논산의 딸기 그다음에 쌀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그 생산품으로 갈 것인지 하는 것들은 우리가 인지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또 조망해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 쪽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아까 우리 최장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지역 발전이라는 게 과연 뭘까? 경제라는 측면이라고 한다면 소득만 높으면 발전했다고 볼까? 소득만 높았는데 자살률이 높아지고 사람들이 더 불행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우리가 소득만 높아졌다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했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런데 시골에 우리가 가보면 그분들은 소득이 별로 없습니다. 소득이 별로 없어도 남은 우리가 여유가 있는 거 음식 나눠 먹고 또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함께 즐겁게 지내서 아주 행복한 마음으로 지내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가치 문제를 어떻게 찾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으로 따져보면은 아주 다양한 버라이어티한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이렇게 조망을 해서 나의 가치로, 나의 미래적 가치로 만들고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우리가 거기를 잘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돈입니다. 그걸 추진해낼 수 있는 돈이 나에게 무한정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의 발전 문제를 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발전의 초창기에는 거점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딱 드러난 거. 그거를 이제 거점 개발을 한다는데 거점 개발의 단점은 불균형입니다. 그곳 자체는 발전하지만 나머지는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리고 외생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지역민들과의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점이 지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외생적으로 온 그 발전의 요소들을 내생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문제가 제가 볼 땐 국방 클러스터고 국방 산업이고 국방 교육원이고 뭐 예비군 훈련이고 뭐 박물관이고 이런 것이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상근본부가 여기 오고 국방시설들이 여기 오고 또 금산에 또 가면은 금산 통신 위성이 있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지역민들과 과연 연결의 요소들이 있는지 했는데 과거에는 연결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금산에 위성통신이 있다고 하여 그 지역의 주민들과 연계한 발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때의 더 중요한 개념은 보안이었습니다. 금산 인삼 통신은 그 중요한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금산 주민들은 거기에 접근하지 마라. 그리고 이훈련소가 있는데 그 이훈련소는 논산 주민들이 과거에 감히 들어올랑달랑 하지 마라. 그래서 헌병도 세우고 보초도 세우고 이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민과의 차단으로 존재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이 관광과 체험과 민관의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변하면서 지금은 육군훈련소장도 우리 지역민들과 어떻게 친숙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장병들의 가족들이 왔을 때 그 장병들의 가족들이 이 지역에서 어떻게 연계하면서 연계 관광과 또 먹거리에 할 것인가. 이렇게 지금 우리들의 생각들이 변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한된 재정의 범위 속에서 우리들의 지역민들과 그 함께 할 수 있는 이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보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선택해 나가야 한다.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선택해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태백 시장이 제가 이제 내무부에 근무할 때 오셨어요. 뭐냐면 태백의 그 탄광에 체험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죠. 어떤 돈으로 그 탄광 폐쇄함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한 1600건도 나왔으니까 그거로 탄광갱도에 체험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왜 저를 찾아왔겠습니까? 거기서 민방위 교육을 시켜달라. 그러니까 전국에 민방위 교육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렸죠. 민방위 교육으로 사람들을 뽑아다가 거기 태백에다 시키는 거는 1, 2년은 가능해요. 그런데 그 뒤에 계속해라? 그러면 다른 지역은 가만히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땐 그것은 그걸 의존한 태백의 그 탄광 개발은 성공할 수가 없다. 자, 그렇다면 태백이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생각해야 되는데 대개 사람들은 뭐를 생각하지 않느냐면 돈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꿈과 열정을 생각하지 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사람들이 태백시에 와서 탄광에 들어가서 체험을 하면 참 좋더라는, 잘 만들어놔서 좋더라는 느낌을 받아도 그게 정말 그 시설을 운영할 운영비가 나올 만큼 관광객이 오려면 전 5년 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입소문으로 가야 돼. 아무리 방송 공부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5년 이상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현상이 생기냐? 그렇게 될 때쯤 되면은 망했어요. 운영비가 없어서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태백시장한테 제가 말씀드린 거는 1600억을 받았으면은 그 중에서 3분의 1은 운영비야 된다. 그러니까 시설 투자비는 약 한 6, 700억 정도 해서 시설 투자를 하고 그러고 5년 동안 버틸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5년 동안 버티면 그게 이제 소문이 되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와서 관광하고 체험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이때 필요한 것을 마스터 플랜에 쓴 내용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구분해 놨다가 1단계만 개발해서 그렇게 성공이 되면 그 다음 2단계를 더 구분하고 그 다음에 3단계를 개발하고 이렇게 그 단계적 개발에 대한 관념이 있어야 성공합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단계적 접근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이제 그 개발의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에 대한 이익입니다. 내 이익이 얼마나 오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개발의 단계에 들어가면 나는 땅값을 더 받아야 되겠고 뭐 이렇게 내 있는 집 근처로 도로를 내고 뭐 이렇게 이해관계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발전이 이루어지려면 그 지역에 합의점이 존재해야 합니다. 왜 합의점이 존재하냐면 아까 같이 선택과 집중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간의 재원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이 가는데 왜 저쪽으로만 가느냐, 나는 이쪽에 있는데 라고 하는 개념은 컨센서스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맨날 집회 시위하다가 끝나버리는 일이 됩니다. 전 그래서 오늘 이와 같은 그 워크숍이나 토론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정말 우리 이 땅을 쳐다보니 이런 거 먼저 해야 되겠고 이것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 시설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선순환적으로 갈 수 있는 길들이 무엇이며 나에게 돈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만 가지고는 선순환 구조가 안 되니까 외부에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충청권에서 오든 아니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오든 또는 해외에서도 오든 그러려면 그 홍보에 그 가치가 나만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도 가치를 느낄 수 있게끔 그 홍보가 돼야 된다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견딜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가 흔히 쓰는 사회적 자본입니다.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믿음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지역적 분위기를 누가 만들어내느냐 하는 것이 전 중요하기 때문에 자치단체 장의 목 중에 가장 중요한 몫은 화합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화합시켜서 공동의 꿈을
만들어 가자라고 협의를 해야 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50년대 선거에 가장 중요한 캐치프레이즈가 이승만 대통령 때 뭐였냐?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었거든요. 이 말이 선거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지역이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렇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발전이 오늘 이세영 교수님께서 제시해 준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되 그 지역의 가장 지금 현재의 지역 여건으로 볼 때 성공 요소들이 될 것은 내가 제한된 돈 속에서 어떤 것인가 그걸 가지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면 저는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면 그 낙수물이 조금씩 이제 번져가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우리 군사학과 학생들이 와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부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그 새로운 군사작전, 드론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작전이라든가 이런 작전 개념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군도 지금 현재 지금과 같은 군이 아니라 새로운 군위로 좀 재탄생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현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병력에 의한 재래식 군사력으로 병력에 의한 전쟁은 러시아가 제가 볼 때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었을까. 앞으로 그런 전쟁은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이번에 러시아가 보여줬는데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그렇게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전투 경험이나 훈련이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그럴 저럴이 없었어요. 지금 거의 그 공산주의가 멸망하고 나서 그럴 저럴이 없기 때문에 저 볼 땐 러시아 군 병력들이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내 소대, 내 중대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는 현대전이 아니거든요. 옆에 부대하고 협력관계를 맞아야 돼가 있거든요. 그거는 대규모 훈련을 통하지 아니하면 해보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막상 전투에 들어가면 서로가 싸웁니다. 너 그때 내가 그거 보내달라고 했잖아. 안 보내줬잖아. 뭐 이렇게 나가게 됐습니다. 훈련을 했으면 당연히 그런 문서가 오면 그 물자를 보내줘야 된다는 걸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물자가 가지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은 거는 왜 안 보내줬냐 그랬더니 저쪽 부대부터 먼저 보내주려고 그랬다고 그러다고 이쪽 부대는 탱크가 기름이 떨어져가지고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이 시기에 이 교육 훈련을 받고 아까와 같이 군사 장비도 이제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원인이 무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 무선에 의해 가지고 통신이나 무선에 의해서 장비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무기에 의한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서 저는 이 장비를 다루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장비 운영 능력이 중요해 돼서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군사작전 개념이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새로운 개념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가서 현역을 맡아서 하실 때는 그런 새로운 개념들이 그 작전을 돼야 된다 그런 얘기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절대 우리 국방력만 가지고 우리의 안보를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반도에 4대 열강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국방력만 가지고 우리를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과 연대해야 됩니다. 남과 연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말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 나라를 위한 훌륭한 군인으로 되려고 한다면 외국어를 필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군대와 끊임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교들이나 이 군사력이 있다고 한다면 한반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두려움 있게 되면
그냥 두려움 속에만 있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제가 오늘 우리 논산 군사학과 학생들한테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제 당진에서의 프란치스코 교황님 오셨을 때의 경험입니다. 제가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당진 솔배성지를 방문한다 하는 말을 신부님으로부터 듣고 이거는 당진이 세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합덕이라는 곳에 이 지역 발전협의회 회장이죠. 그분을 만나서 저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것이 왜 당진에 중요할 것인가? 라는 말을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문제입니다. 캐톨릭이냐 기독교냐.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왔을 때 따라오는 UPI와 AP 통신입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오셨는데 합덕에 대한 이야기가 UPI나 AP 통신에 한마디로 나간다면 그건 대대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린 거는 그렇게 봐야 된다. 그게 아니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왔는데 기독교를 믿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불교를 믿는 우리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 라고 나가면 이 기회는 없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냐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셨을 때 따라오는 그런 세계적인 언론들 속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하고 그에게 왜 맛있는 음식을 먹여주느냐? 그 친구가 그 맛있는 음식을 먹고 보도를 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의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순진한 사람들은 어떠냐면 귀빈을 오셨으니까 모신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먹을 만큼만 주죠. 근데 여기를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여기를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그 친구한테 무진장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럼 그 친구는 그거 가지고 가서 혼자 다 먹을 거예요. 옆에 사람들한테 나눠주죠. 이 개념이 저는 굉장히 지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우리가 갖지 이렇게 이 현대 사회의 통신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식 말이야 뭔데 자기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가 이렇게가 된다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계룡에서 말씀을 하실 때 군문화 엑스포라고 말씀을 해주는데 군문화 엑스포가 이 이기지비션 전시를 하고 어떤 행군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몇 개국에서 이렇게 왔다 하는 그 개념으로 가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매년 돈 들어가는 겁니다. 군문화 엑스포 준비를 위해 가지고 매년 돈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갈 거냐 이거죠. 그게 지속성이 돼가면 얼마나 갈 거냐고요. 제가 금산 군수를 할 때 금산 인삼 축제를 할 때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게 돈이 들어가는 문제는 초기에는 해야죠.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도 계속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부담인 거예요. 축제가 아니라 이건 부담인 거예요. 그 축제를 위해 가지고 계속 걷어야 되는 거예요. 이 돈을. 그리고 군민들이 낸 세금을 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금산 인삼제가 그런 부담이 아니라 정말 선순환 구조로 소득으로 창출될 수 있는 길이 뭘까 하고 생각한 것이 저는 금산 인삼 축제의 주체를 바꿨습니다. 국제 인삼 시장이 맡아라. 인삼 업체들이 그걸 맡아라. 왜 금산여고, 금산고등학교 학생들이 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막식이고 뭐가가 전부 다 종이로 만든 종이로 만든 게 되지요. 그러나 금산 국제시장이든 금산 호텔이든 금산의 수산센터든 이 사람들이 참여하면 그 축제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건 파는 겁니다. 그죠? 물건 축제 벌려놓고 우리는 물건을 파는 거죠. 근데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소품을 하나 만들어도 내년에 또 쓸 걸 생각하고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그리고
그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완전히 바가지 씌워보라고요. 오나요? 안 오죠. 그리고 자기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한테도 절대 거기 가지 말라고 하지요. 그 축제 해봐야 손해지 성공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상도의 적정 마진을 하는 이 상행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지속 가능한 금산인삼제의 중요한 요소인데 맹점이 있었어요. 그 맹점이 뭐냐면 우리 이금융 후보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맹점이 뭐냐면 금산의 인삼은 고려 시대에 고려 개성 상인들이 금산에 와서 인삼 심어서 그때부터 금산 인삼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뭘 못 써먹냐면요. 제가 일요일 날 이 금산 인삼 박물관 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서에 무슨 얘기하냐면 백제삼은 세견 단백하여 맛이 좋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삼은 크고 뭐 이렇게 하지만 뭐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한서에 있어요. 중국 사서에 그게 있어요. 저걸 써먹어야 되는 거죠. 1500년 전에도 이렇게 2000년 전에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썼다는 걸 써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금산이 고려시대부터 인삼을 심었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 말을 못 써먹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대삼제를 대삼터에서 왜 하냐. 그 관음골 거기에 강처사 전설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안 해도 자연적으로 금산인삼의 역사는 백제사로 올라간다 이거죠. 왜냐하면 백제시대에 박강처사가 어머니가 병환 중이었는데 산에 올라가서 관음골에 가서 기도를 했더니 산신령께서 빨간 씨앗을 주셔서 그 씨앗을 갖다 심어서 그걸 갖다가 어머니 달에 드렸더니 어머니 병환이 나으셨다. 이게 강처사 전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관음골에 가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재물을 가지고 금음날 올라가야 된다니까 금산의 실과장이 전부 다 반대인 거예요. 그게 고바이니까. 그래서 그럼 군수가 직접 간다 했고, 그 다음에 강처사는 진주광씨 문중에다가 문서를 보내서 강처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그때 70세 노인을 해서 그 노인을 모시고 이제 횃불 들고 올라가는 거죠. 시루떡 메고 이렇게 장관이죠. 그럼 우리끼리 장관이면 뭐합니까? 그런데 제가 충남도청에 도시과장 할 때 신세를 줬대요. 자기 말에 의하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나한테 신세 줬다고 뭐 가방을 들고 왔어요. 현금이었습니다. 돈 가방에다가. 그래서 제가 그분 보고 이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냐고 그때 군수님 마음대로 쓰시라고 가진 돈이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눌러가지고 공보 담당관 기자들 모여. 그래서 기자들 딱 모인 데 가가지고 이분이 금산 인삼제 홍보 예산으로 2천만 원을 기증했다고. 그래가지고 박수 치었죠. 그 2천만 원을 따먹으려고 KBS 오고 MBC 오고 난리 벌어진 거예요. 전국방송 몇 회, 지방방송 몇 회, 특집방송 뭐 이렇게 조건을 제시해서 제가 대전 MBC를 줬습니다. 그 대전 MBC 카메라가 바로 따라 올라가는 거죠. 관음골에 같이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거기가 좁아요. 그 앞이. 카메라맨이 이게 앵글이 안 나오니까 뒷걸음지다가 그 바위 철벽을 떨어졌는데 그러면 나는 군수가 왜 실과장도 또 반대했는데 그걸 제가 강행시킨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 암벽 틈에 나고 있는 뽕나무에 가서 걸친 거예요. 그걸 이제 끌어올려서 사고는 없었어요. 그렇게 이제 제가 그 디자인하면서 금산 인삼은 지금 누구도 백제 시대 때부터 했다고 그러지 지금 고려 시대부터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한서에 써 있는 금산 인삼은 세견 단백하여 가늘고 딱딱하고 손톱으로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단 짧고 그리고 삼이 뻘겋지 않고 희다라고 하는 말이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견 단백하다 말에 나오는 거죠. 전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을 부각시켰습니다. 근데 제가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를 브랜드화 시켜서
소비자들한테 인식시켜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하고 떠나버리는 바람에 지금은 금산의 홍삼 찌는 농가 각자 브랜드를 내다 보니까 담배 인삼공사라는 이 멤버들한테 못 당하고 있는 거죠. 계속 금산 인삼은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사실은 저는 금산 인삼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었다면 지금쯤은 담배 인삼국을 견조할 수 있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이 공통점을 찾아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공통점을 전부 다 인식하게 하고 만든 다음에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지역민들의 단결, 협력, 그 다음에 서로의 화합, 결집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게 지속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번에는 사람들이 안 오는 그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시설물은 독립기념관입니다. 독립기념관을 딱 만들어 놓고 서곡의 개발을 반대했어요. 유가족들이. 왜 반대했냐? 아니 술 먹고 노는 거를 독립기념관 옆에다 와서 하느냐고 이러는 바람에 서곡 개발이 없어져 가지고 사람들은 와서 독립기념관 와서 한번 전시물을 보면 그 다음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다 봤어 난. 왜? 전시물을 맨날 바꿀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욕구는 국립기념관도 중요하지만 왔다가 친구들하고 술 한잔도 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인간의 욕구를 잘 우리가 활용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는 충남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서북부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는 동남부 지역이라면 맨날 2등입니다. 그게 아니라 서북부 지역에 가질 수 없는 그 환경의 깨끗함, 백제 문화권, 그 다음에 금산의 인삼약초, 그 다음 국방 이러한 개념들을 우리가 잘 살린다면 서북부 지역에서 본 돈 가지고 어디로 갈 거예요? 그 공장 그 풍풀나지는 그런 데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금산과 같은 깨끗한 지역에 와서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목욕하고 그리고 한번 그 서바이벌 게임 계룡대에다가 우리 서바이벌 게임을 만든다면 서바이벌 게임 한번 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딸기도 먹고 저는 이런 개념들이 같이 하면 살 수 있다는 개념들이 동남권에 생긴다면 지금은 논산 따로 계룡 따로 금산 따로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학생 하나가 도로를 와달라. 도로 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이 도로가 거의 다 깔렸기 때문에 도로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다. 전 그런데 그 도로를 까는 데 있어서 그런 개념 속에서 깔아야 한다. 그냥 깔면 휙 지나가고 마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의 그 꿈을 같이 꾸고 힘을 모으고 그리고 그걸 이루어내면서 우리들한테 행복하고 우리들한테 이득이 되고 소득이 되어야 그 발전의 가치가 있지. 그게 아니라 발전을 위한 발전으로 가는 개념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동남권에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저도 제가 도지사가 된다면 힘껏 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